또는 전동 킥보드 또는 리어카, 일반 손수레를 이야기하는 거죠. 도구를 이용해서 운전을 하다가 차량과 사고를 입어서 제3의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지 상당히 일반적으로 궁금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전동 킥보드를 많이 이용하죠. 킥보드에 뒤에 누군가를 태우고 가다가 갑자기 골목길에서 차량과 마주쳐서 사고가 났다. 그래서 킥보드 뒤에 타고 있는 동승자가 피해를 입었다. 또는 뭐 리어카를 운전을 하다가 차량과 사고를 입고 그 충격을 해 가지고 다른 지나가던 보행자를 치게 됐다. 그러면 차량 입장에서는 그 보행자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해주고 리어카에 대한 과실만큼에 대한 것을 구상할 것인지, 이것이 상당히 궁금하죠. 자, 우선 도로교통법을 한번 적용을 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도로교통법에서는 차량, 제 차에 대한 그 규정을 일반 승용차, 자가용을 포함한 일반 차량뿐만 아니고 오토바이, 이륜차, 또 원동기 장치 자전거, 기타 일반 자전거라든지 리어카, 경운기까지도 다 차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량의 군으로 같이 보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경운기나 또는 전동 킥보드는 개인력 이동 장치를 해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범죄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의 군에 속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킥보드도 차량, 리어카, 경운기도 역시 차량으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좀 전에 사례를 보여드렸다시피 차량과 경기의 사고로 인해 가지고 제3의 피해를 입은 경우는 있어서 그 제3의 보행자에 대해서는 장차 보험에서 먼저 선처를 해주고 경기에 대한 과실만큼 또는 리어카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리어카에 대한 과실만큼에 대해서는 쌍방과실 경우에 있어서는 과실만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험사에서 선처리하고 난 뒤에 구상을 할 수 있는데 과연 이게 구상 대상이 되느냐가 문제라는 얘기죠. 근데 도로교통법상에서는 차로 보기 때문에 엄격하게 공동불법 행위의 구상요건에 해당이 되는 과실 범위에 속한다 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운기나 또는 전동 킥보드, 자전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경우에 있어서 과실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3의 피해자에 대해서 어떤 공동불법에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부에 대한 과실만큼에 대한 것은 구상대상이 된다 하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은, 그러면 일반 보행자인 경우에서 어떨까요? 자, 예를 들어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갑자기 차량이 진행하다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을 피하기 위해서 핸들을 꺾어서 전봇대 또는 가드레일을 충격해서 그 충격을 해가지고 차량에 타고 있는 동승자가 사고를 입었다. 자, 이런 경우에 있어서 그 동승자는 피해자고 동승자 입장에서는 운전자를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회사에서 처리를 먼저 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 사고 원인을 제공한 것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단횡단 보행자에 대해서 똑같이 보험사 입장에서 선처리를 한 뒤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앞에서 자전거나 킥보드, 경운기 같은 경우에는 구상 대상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행자도 똑같이 원인 제공했으면은 똑같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하시죠? 자, 그런데 차와 달리 보행자는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차량과 조금 구별해서 보행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단순한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인 경우에 있어서는, 제 차인 경우에 있어서는 공동불법행위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의 구성요건으로 보는 반면에 보행자는 특별한 경우, 보행자에게 아주 엄격한 아주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구상이 대상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보행자는 불법행위의 구상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그냥 단순 부주의한 사고로 인해서 일어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일반인들 궁금해할 수 있는 내용을 오늘은 간추려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